나는 콜앱으로 갖고 거기에서 카피를 해올 겁니다. 그 two versions of 델타 해칭에서 카피를 해와서 앞부분은 우리가 뭐 계속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별 문제 없이 당연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은 0.0, 시그마 0.2, 만기까지 30일 남았고, 그 다음에 M은 1000으로, 그러니까 1000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거고, 그리고 N이 30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어진 하나의 시나리오가 30개의 숫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1개인데 처음에 100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얼마에서 30개가 있어서 토탈 31개. 그리고 DT는 하나의 그 피리드 한 간격을 얼마로 볼 것인가 해서 T 나누기 N, 그다음에 RDT는 R 곱하기 DT, 시그 SDT는 시그마 곱하기 MP 스퀘어 루트 DT 이고, 그다음에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 랜덤 넘버 부분을 가지고 와서 오늘 랜덤 넘버는 내가 1, 2, 3, 4로 했습니다. 그래서 S0는 100이고, 그래서 빈 empty array 만들고, 그리고는 랜덤 노멀을 가지고 그 사이즈만큼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식을 하나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콜앱에 보면 요 가운데 보면 하나는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넣은 건 텍스트를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델타 0, 뭐 델타 1, S0, S1 있는데, 자, 우리의 문제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S0, S1, S2가 무엇일까? S0는 현재 시점의 기초자산의 가격입니다. 따라서 얘는 100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일단은 이 식을 하나하나씩, 그리고 S1은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시켜서 그 다음번 주가는 얼마다, S2는 그 다음 주가는 얼마다 해서 제일 끝에까지 가면은 마지막 만기 시점의 주가는 얼마다. 그래서 숫자로 생각하면 요 S0가 첫 번째 숫자고 S1이 두 번째고, 그리고는 우리가 S30까지 아니 S30이 아니라 N을 30까지 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건 31번째 숫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해지하는 부분이었는데, 빈 리스트 하나 만들고 행사가격 10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스트 처음에 0이라고 놓고 해지도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델타 값을 계산하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을 때는 이걸 해지 마이너스 델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지금 델타 마이너스 해지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써서 코스트에다가 델타 마이너스 해지 곱하기 기초자산의 가격.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식을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의 항, 하나의 항, 하나의 항을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SIJ는 S0, S1, S2 하면서 저 끝까지 나가면서, 사실 마지막 하나는 얘는 잠깐 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J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생각하면 J는 range n이에요. 그래서 range n은 0번부터 시작해서 n-1번까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J는 30번 움직이는데 처음 시작 번호는 0번, 그다음에 1번, 2번 해서 30번까지 움직일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J를 생각해 보면 S0는 여기 있는 S0예요. 그래서 그거 곱하기 여기에 델타 0, 그게 델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했는 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0. 왜냐하면은 처음 해지를 우리가 0이라고 놨으니까. 그리고 코스트도 0이니까 첫 번째는 그냥 0 더하기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G4루프가 한 번 돌아가면 요 식의 첫 번째까지를 계산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델타 제로를 계산했는데 그 델타 제로를 다시 해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켜놓은. 그리고는 다시 for로프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J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J가 1이 되면 이 D1의 식으로부터 S1 값을 알고, 여기 S1 값 알고, 그리고는 요 두 줄을 통해서 누구를 계산했냐면은 델타 1을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 1 계산했고, 그래서 다시 여기에 그 델타 마이너스 해치, 마이너스 해치는 자기 전기의 델타 값이에요. 그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걔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S를 곱하고 그걸 다시 코스트에다 넣어서 큐뮬레이티브 시켜주고, 그리고는 이번에 계산된 이 델타 1을 기억해 놓기 위해서 델타 1을 해지라고 하는 변수에 넣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은 게 이 과정을 지금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를 숫자로, 아니 식으로 표현을 한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항은 어디서 계산하냐면은 이 밖으로 나와서 계산해요. 포르프 밖에서. 이 포르프 밖에서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델타 t,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의 델타를 일단은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의 델타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거는 그 앞에까지의 코스트 전체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델타 t 마이너스 하나 전의 델타는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해지라고 불렀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숫자를, 마지막 기초자산의 숫자를 곱해서 그걸 가지고 코스트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그 코스트를 어펜드를 시키고, 그리고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진 거 아닌가, 위로 된 거 아닌가. 사실 어느 한쪽에다, 그러니까 이 코스트를 나의 캐시플로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의 진짜 비용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호의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막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려보고, 아, 내가 지금 뭘 한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만 나중에 되면 이게 엄청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거는 여기 있는 요 델타가 누구의 델타였냐면은 콜옵션의 델타였기 때문에, 내가 이 블랙숄즈가 말하는 대로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은 나는 만기 시점에 콜옵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애를 만들 수 있다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옵션의 가격을 계산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커멘트 처리해 놓은 얘를 살리고 밑에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도 잠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코스트 마이너스 해지 곱하기 S 하고, 그 뒤에다가 뭘 적어주냐면은 그 옵션에 페이오프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 아까 보는 그림이 달라졌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든 비용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콜옵션을 하나 팔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옵션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드는 총 비용이 얼마인가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요 행사 가격이 100인 부분에서는 좀 오차가 발생하지만, 걔를 약간 무시하고 그냥 전체적인 평균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뭐 2.0보다는 크고 2.5보다는 2.5쯤 될까? 2.5보다 조금 작을까? 이게 내가 이 해지를 하고 마지막에 상대방이 옵션을 행사하든 안 하든, 왜냐하면 여기 맥시멈이니까 상대방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 했을 때 내가 드는 총 비용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옵션의 가격은 여기에 BS 콜, BS 풋이라고 하는 콜옵션, 풋옵션을 계산하는 블랙숄드 포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옵션의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보면, BS 콜 지금 S0가 현재 시점의 가격, 그다음에 K도 알고 R도 알고 SKT도 알고
R도 알고 시그마도 알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 옵션의 가격이 2.28이에요. 따라서 이 가격을 내가 든 총 비용에서 그 가격을 빼버리면 걔는 0 부근의 숫자들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좀 더 이익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hedge를 했다는 거의 의미.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다른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내가 쓴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식이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 따라서 지금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 식을 잘 정리해서 생각하면 지금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 델타 제로가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델타 제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델타 1 있고 여기는 플러스 델타 1이 있고. 따라서 이 식을 다시 다 풀어서 누구로 묶냐면 델타 제로, 델타 1, 델타 2 이런 식으로 묶기 시작하면 그 식이 얘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델타 제로에 S0 있고 마이너스 S1 있고 그러니까 여기 델타 제로에 S0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델타 제로에 마이너스 S1 있고 그다음에 델타 1에는 델타 1하고 붙은 애는 여기 있는 S1 여기 S1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또 델타 1이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S2 있고 그래서 하나씩 다 대응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요 델타 T를 아까는 마지막에 0이라고 했는데 델타 T가 마지막에 0 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요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야 식이 나요. 그래서 요 바뀐 부분을 다시 코드로 짰습니다. 그게 그 아래쪽에 있는 코드.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래프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식을 보면 식이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하나는 여기다 코스트 그리고 hedge 이렇게 시작했고 여기는 하나는 코스트 그리고 프라이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가 다르냐면 요 코스트를 계산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델타 곱하기 프라이스 마이너스 다음 프라이스 여기에 델타 곱하기 프라이스 마이너스 다음 프라이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코스트 부분을 언커멘트 시키고 실행시키면 0을 중심으로 해서 뭐 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해서 얘하고 사실은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했던 코드를 바꾸어서 요 두 번째 코드의 형태로 바꾸었다. 그런데 얘가 결국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원래 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보내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내면서 좀 궁금한 학생들은 코드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이 두 개가 결국은 같은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죠? 요 마지막 델타 T를 곱한 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델타 T 곱하기 ST가 그러니까 식으로는 사실 있어야 돼요. 플러스 델타 언더스코어 T 곱하기 S sub T. 그러니까 식으로는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식에서 이 마지막 델타 T는 0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식으로는 여기 써주는 게 맞는데 0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갑자기 지워버렸는데 뭐 식으로 써주려면 여기에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콜을 하나를 판 상태에서 이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코스트를 계산을 하고 저 코스트를 계산하고 그 코스트에서 그러니까 얘를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는 그냥 그래서 그 코스트를 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코스트가 든다예요. 그런데 나는 콜옵션을 하나 팔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옵션을 그 사람이 자기가 유리하면 그 옵션을 행사를 할 거예요. 따라서 그 옵션을 행사한 것까지 포함해 주는 게 여기에 있는 페이오프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오프를 더해주면 나는 항상 거의 일정한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비용을 당신이 먼저 나한테 주면 나는 당신한테 옵션을 팔겠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인가를 직접 숫자로 계산한 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8인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뺐더니 나한테는 0이면은 티어레티컬하게 딱 맞는 건데 0이면 티어레티컬하게 딱 맞는 건데 어떤 경우는 좀 더 이익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전히 0 부근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해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의미죠. 그러니까 나한테 드는 총 비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콜옵션은 상대방한테 하나 팔았어요. 그리고는 일단은 돈 안 받겠다. 그리고 나는 블랙쉴즈한테 배웠기 때문에 당신한테 콜옵션을 팔고 나면 나는 그 델타만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이러면서 뭔가를 하면 당신이 요구할 때 그만큼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다 만들어서 상대방이 요구하면 내가 뭐 주고 상대방이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 끝내놨더니 2.28 정도의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당신이 지금 우리가 이걸 2.28을 이렇게 곧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우리가 R을 0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간단해진 이유가 R이 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각 기간에 따라서 다 디스카운트 해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R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2.28만큼의 돈을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줬으면 내가 콜옵션을 하나 팔고 2.28을 받으면 그걸로써 페어한 거래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옵션을 행사하더라도 나는 사실 이 2.28과 은행에서 돈 빌려오고 다시 갚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페이오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롱과 숏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맨날 헷갈리는 게 나도 얘를 그려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다 한 게 이게 비용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캐시플로우인지 뭐 나도 헷갈려요. 그래서
지난주하고는 부호가 바뀌었다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기에서 델타만큼의 주식을 산 다음 그 델타를 해지로 넘겨주는데 다음 기에 그만큼의 주식을 다시 파는 건데 두 번째 식은 그 과정을 델타로 한번 어, 음, 예, 학생의 이해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식을 보고 나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식으로는 두 개가 똑같아요. 예, 계산해 보면 식으로는 두 개가 똑같은데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예, 그거를 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한테는 누가 더 편하냐면은 나는 이해하기가 나의 이해로는 난 이 첫 번째 식이 항상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왜냐면은 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옵션을 판 첫날이 됐을 때 기초자산의 가격을 보고 델타를 계산한다. 그리고는 블랙숄즈가 델타계만큼 항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만큼의 주식을 가지기 위해서 S0의 가격을 가진 주식을 델타 제로계만큼 사놓겠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주가가 변합니다. S0에서 S1으로 변하는데 S1으로 변하는 순간에 델타가 다시 또 계산이 되죠. 근데 블랙숄즈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델타 원계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델타 원계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제 가지고 있던 게 델타 제로계이니까 그 차액만 그 차이의 개수만큼을 새로 사든지 아니면 팔든지 새로운 가격. 그 다음날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나가면 되는데 이 식을 잘 정리하면 델타 제로 입장에서 S0 마이너스 S1, 델타 1 입장에서 S1 마이너스 S2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 델타 값이 음수이면 처음에 주식이 0인 상황에서 어떻게 주식을 파나요? 그게 바로 주식을 숏을 한다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델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풋옵션의 경우에는 델타가 양수가 아니라 델타가 음수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주식을 빌려다가 판다가 델타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 세상에 그게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숏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 옵션들이 모이면 그러면 서로 이 델타가 많은 부분이 서로가 상쇄가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대한 답은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을 숏을 한다. 여섯 번째 블락에서 어느 쪽에 여섯 번째 블락 나한테 블락이 지금 BS 풋은 여기서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블랙숄지의 콜옵션의 가격, 그다음에 블랙숄지의 풋옵션의 가격을 계산하는 함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내가 이걸 지금 두 개의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two version of 델타 해칭이 있고 또 다른 코드는 two version of 델타 해칭 버전 2가 있어요. 그리고는 나도 연습해 보느냐고 이게 콜일 때 되나 푸실 때 되나 해서 혹시 마이너스 푸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학생이 잘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난 요 6번째 블락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6번째 블락이면 여기여서 여기에는 이게 6번째가 아닌데? 몇 번째지? 9번이네. 그래서 나한테 몇 번 블락인지를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로 정리된 식은 첫 번째 식을 수학적으로 다시 썼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코드가 좀 더 간결해져요. 여기에 요 첫 번째 식으로 만든 코드나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식으로 만든 코드나 코드가 생긴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데 마지막에 요 코스트를 구하는 부분에 가보면 여기는 그냥 코스트에다가 옵션의 페이오프 그리고 옵션의 가격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요 위쪽에서는 코스트에다가 그거를 청산하는 것 그리고 옵션의 페이오프 그리고 옵션의 가격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만들려고 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일 뿐입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마지막 순간에 아주 똑같은 완벽하게 똑같은 값을 서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한테 BS 푸스로 보내주고 나는 BS 콜로 얘기했다. 예. 연습해 보려고 내가 아마 BS 푸스로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BS 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한테 있는 제일 마지막 코드인데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for 루프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딱 여기까지죠. 예.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코스트 어펜드하고 플랍 그리고 뭐 이렇게 정의해 주고 이런 부분이어서 사실 우리가 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이고 그리고는 이 델타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컨셉츄얼리 그냥 한 줄이에요. 그냥 여기다 D1 구하고 D1을 여기다 넣었다는데 사실 그냥 한 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생각해 보면 적절한 변수들을 잘 정의를 해 주고 처음에 그다음에 for loop를 돌리는데 거기서 델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코스트를 잘 계산하고 그리고 다시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을 다시 기억해 둬라라고 하는 일을 잘 반복하면 되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만들 거냐면 이거를 텐서플로우 코드로 트랜슬레이트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게 그 아래쪽에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mport tensorflow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글자가 안 써졌고 import tensorflow as tf.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의 뭐 기본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코드가 굉장히 긴데 걔를 아주 조금씩만 써볼게요. 일단 처음 시작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텐서플로우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특히나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코드는 뭐가 안 되냐면은 이렇게 코스트 더하기 델타 곱하기 프라이스 마이너스 S 이걸 한 번에 못 적어요. 이걸 한 번에 못 적어서 얘를 따로따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코스트는 0이다. 프라이스는 얼마다. 이게 우리의 인풋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카피했는지 잘 와서 보면은 여기에 tf keras layers input 하면서 하나는 hedge cost, 그다음에 여기에 price라고 이름이 붙은 애는 tf keras layers input, 그리고 이름은 뭐 name. 사실 여기에 붙은 이 name은 그냥 내가 나중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지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시작은 my input은 그냥 빈 리스트로 시작하는데 여기다가 나의 인풋을 넣을 거고, 그래서 얘는 해치 코스트 0으로 시작하는가, 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스는 100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100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105, 뭐 26 하면서 이렇게 막 움직일 텐데 이 첫 번째 숫자를 인풋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tf keras layers input, 그리고 쉐입은 여기에 하나 1콤마다라고 하는 게 얘들이 다 하나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치 코스트도 처음에 0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도 처음에 100 하나만 들어갈 거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아무 오류도 안 나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오류가 안 나서. 그리고는 내가 예를 들면 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model은 tf keras model 하면서 여기에 모델은 M자로 대문자로 써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디오에서 본 거는 시퀀셜 모델이라고 하는 걸 보았는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시퀀셜 모델이 아니라 펑셔널 API를 쓴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다가 인풋으로 my input, 그러니까 이 모형은 내가 만들고 난 다음에 나의 인풋이 누구다, 나의 아웃풋이 누구다만 정해주면 그 안에 커넥트 되는 부분을 스스로 막 말이 되게 커넥션을 해 나가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커넥션이 되도록 이 중간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input is my input, 그 다음에 아웃풋은 아직 없는데 일단은 뭐 해치 코스트를 나의 아웃풋으로 한번 해보죠. keyword argument not understood. 왜냐하면은 여기가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풋. 그러니까 이 TF 케라스 모델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인풋을 여러 개를 인풋을 받을 수도 있고 아웃풋도 여러 개를 아웃풋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방법이 요 키워드가 인풋, 그다음에 여기도 아웃풋, 그래서 복수로 써야 된다. 그러면 에러가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이다 서머리라고 보면 이게 내가 만든 모델의 모습입니다. 근데 서머리보다는 지금은 뭘 쓸 거냐면 tf keras utils,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만든 모형을 그림으로 어떻게 커넥트된 그래프다를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플랫 모델, 그다음에는 내 모델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만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프라이스라고 하는 인풋 레이어가 있고 해치라고 하는 또 인풋 레이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얘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이 해치 코스트를 그냥 아웃풋으로 줄 뿐이에요. 따라서 별 쓸모가 없는 애죠. 별 쓸모가 없는 애인데 적어도 지금 뭘 한 거냐면은 해치 코스트와 프라이스를 텐서플로 모형 안에다가 넣었어요. 여기에 있는 코스트와 요 프라이스 부분을. 그러니까 요 데이터는 아직 안 준 겁니다. 이 데이터를 안 주고 얘는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된다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포문은 여전히 포문으로 쓸 건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뭐 R도 들어가야 되고 시그마도 들어가야 되고 T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결국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기초자산의 가격을 보고 주식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값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모형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형 부분은 for J는 J in range n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작게 우리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3이라고 해볼게요. 3. 나중에 이거 n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마지막 순간에 뭔가 델타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해내주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뭔가 텐서플로우의 뉴럴 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에 TF, keras, layers, dense 1 이고 얘의 인풋이 누가 될 거냐면은 프라이스가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받아들여서 이 프라이스가 뭔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델타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헤지 코스트가 TF, keras, layers 헤지 코스트를 더해줘야 되나 빼줘야 되나 뭐 이건 나중에 얘 바꿔주면 지금은 이제 모형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 add 라고 하는 애를 만들고 델타에다가 헤지 코스트 그리고 무슨 헤지 코스트 한번 돌려보고 add is not subscriptable 그러면 적어도 오류는 안 났고 물론 지금 만든 코드는 맞는 코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얘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그리고는 여기서 플랫 마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내가 만든 모형이에요. 지금까지. 자, 코드를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자, 카피를 해서 보내줄게요. 카피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스펠링이 틀리지 않았으면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텐서플로우 모형을 만들었대요. 물론 이게 지금 뭐 무슨 일을 할지 뭐 어떤 훌륭한 일을 할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모양을 그러니까 누가 누구하고 연결된다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지금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인풋인가를 보면 인풋은 두 개가 있었어요. 해치 코스트하고 프라이스. 그리고는 그 해치 코스트하고 그림이 안 잡히네. 해치 코스트하고 프라이스가 그리고 프라이스는 이 댄스에 들어가서 뭔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코스트하고 뭔가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 프라이스가 또 들어가서 뭔가를 계산하고 또 들어가서 뭔가를 계산하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댄스 슬래시 원 이렇게 붙으면 돼. 이거는 돌릴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레이어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싫으면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으로 네임은 예를 들면 스트링 J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면 모든
모델 서머리에 아마 학생이 것 같은데 모델 서머리를 가보면 여기에 요 덴스 레이어가 0번, 1번, 2번 하면서 3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3개가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여기를 지금 3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뭐 진짜 35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모델이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작게 3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모델을 만들면서 '아 얘가 제대로 연결이 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구나.'까지 이해가 되면 그 순간에 얘를 general한 n으로 바꾸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잘 이해를 해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트 뭐 프라이스 이런 애들은 갑자기 인풋으로 주어지는 값이죠. 그리고는 델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델타를 계산할 때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그냥 프라이스를 그냥 쓰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값을 또 구해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J가 움직이면서 처음엔 100 그리고 그다음 주식의 숫자, 그다음에 주식의 가격, 그다음에 주식의 가격. 그래서 얘가 또 계속해서 새로운 인풋으로 들어와요. 따라서 이 텐서플로우 모델에서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프라이스가 새로운 가격이다. 그래서 얘를 내가 new price tf keras layers input 그리고 shape은 여전히 한 번에 하나씩의 숫자만을 받을 거니까 1, 그리고 얘의 name은 s underscore 더하기 string j가 나의 새로운 프라이스고 그리고는 이렇게 새로운 인풋을 정했으면 그거를 my input이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자기가 인풋인지를 몰라요. 인풋은 my input 더하기 리스트의 형태로 new price.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에 이렇게 S0, S1, S2 하면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인풋이 여기에 지금 연결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자 다시 올라가서 처음에 프라이스를 받아들이고 그 프라이스를 이용해서 델타 값을 계산하고 그다음에는 프라이스 마이너스 뉴 프라이스를 계산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애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프라이스 인크리즈라고 하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tf keras layers subtract 그리고 이름은 이름을 붙여주는 게 나중에 구별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은 price increase inc underscore 더하기 string j이면서 실제로 누구에서 누구를 빼주냐? 실제로 빼주는 거는 price에다가 리스트의 형태로 넣어줘야 됩니다. price에서
new price를 뺀 값을 가지고 나는 price increase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디를 구현한 거냐면은 여기에 price 마이너스 new price 이 부분을 지금 만든. 그럼 그렇게 만든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거를 델타에다가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델타는 지금 어떻게 얼마나 좋은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델타를 여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부분에서 걔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카피를 해보면 얘는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인데 델타에다가 프라이스 인크리즈를 곱한 애를 내가 코스트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이 전체 코드는 이미 GitHub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GitHub에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를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를 계산합니다. 델타 곱하기 프라이스 마이너스 뉴 프라이스. 그래서 그걸 코스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해치 코스트 부분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있는 해치 코스트는 이 밖에서 인풋에서 온 거고 이 두 번째 있는 코스트는 여기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여기에 코스트 더하기 델타 곱하기 얼마 해서 걔를 새로운 코스트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얘를 플라팅을 해보면 이제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빼먹어. 그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계산한 내가 얻은 새로운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나중에 프라이스는 new price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가격을 갖고 델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격과 가격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하고 그 두 개를 곱하고 그거를 해치 코스트에다가 더해준 게 나의 첫 번째 큐뮬레이티브 코스트고 그다음에 S0가 다시 델타를 구해주고 S0와 S1 사이에 가격이 얼마가 움직이는가를 계산을 하고 그 두 개를 멀티플라이 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코스트를 더해줄 것 같은데 해치 코스트는 해치 코스트 플러스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다시 큐뮬레이티브 코스트 더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애에다가도 다시 큐뮬레이티브 코스트 더하면 그러면 어디까지가 만들어진 거냐면은 여기까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부터 우리 5분 쉬었다 할 테니까 3시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는 여러분한테 이 코드 당연히 보내줄 겁니다. 이 코드 카피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짠 요 코드 부분하고 아까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이 델타 해치 이 코드 부분하고가 지금 어디하고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코드 이미 보내줬고 오늘 내용을 다시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갑자기 점프가 있죠.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텐서플로우 코드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점프를 했는데, 일단 요 앞부분 요 델타 해칭하는 부분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지난 시간 비디오를 보는 거죠. 지난 시간 비디오를 보고 요 앞에 첫 번째 코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고 사실은 똑같이,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델타 해칭 코드는 여기에 있는 요 식이 바뀐 거를 다시 구현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구현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는 얘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 얘를 어떻게 텐서플로우 코드로 바꿔오는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들어서 그래요. 처음 들어서 그런데 이 비디오를 다시 보면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치가 돼요. 여러 곳이. 그러면 '아 얘는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얘는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그게 다 느껴지고 그다음에는 스스로 다시 해 보고, 그러고 나면 인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바꿔 볼 수가 있 오늘 다시 보기 올려야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얘기 듣고 아마 이 비디오 내 생각에 뭐 최소한 뭐 3번 내지 4 번은 다시 볼 것 같은데. 마이너스 2.28은 옵션의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뒷부분 텐서플로우도 지금 어려운데 앞에 왜 가격을 빼야 얘가 0이 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지?'를 이해하려면 이제 저 CRR 뭐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왜냐면은 옵션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내가 얘를 리플리케이트 할 줄 알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부터 인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한 학기 강의 다 다시 듣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내가 여기다가 다시 적어 볼게요. 얘를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마이 리스트는 이 루프가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마이 인풋, 여기 보면 나와 있죠. created by hatch cost, 그다음에 price라고 이름을 붙이네. S0, 1, 2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마이 인풋은 그냥 빈 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여기다 그 빈 리스트에다가 인풋 레이어라고 하나를 만든 다음에 넣어 주면, 요때까지의 마이 리스트는 여기에 있는 요 해치 코스트 얘만이 나의 리스트 마이 인풋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라이스라고 하는 인풋을 또 하나 만들어서 원래 만들어진 인풋에다가 프라이스도 넣어 줬어요. 그러면 요 두 번째 것까지 생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인풋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마이 인풋에다가 뉴 프라이스 넣어 주고 해서, 얘는 이제 포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고 하나 더 들어가고 하나 더 들어가고 해서 다 돌고 나면 여기에 마이 인풋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수익을 올리지 말고 좀 이렇게 Q&A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세요. 그쵸. 정확한 의미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인풋 레이어는 그냥 인풋은 인풋 레이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어떤 레이어였냐면 누가 인풋이다. 예. 그다음에 subtract는 어떤 레이어와 어떤 레이어를 빼줘라. 멀티플라이는 어떤 레이어와 어떤 레이어를 곱한 애를 해줘라. 그다음에 어떤 애와 어떤 애를 더한 애를 해줘라. 그래서 결국 지금 한 거는 인풋 레이어 정의하기,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기. 그리고 요게 인제 아직 이야기하지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댄스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텐서플로우 강의 그 뭐 시퀀셜 모형 뭐 TF 케라스 거기에 가서 읽어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서브셋 멀티플레이를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는 그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프라이스 마이너스 뉴 프라이스고요. 델타 곱하기 프라이스 인크리즈고 해지 코스트 곱하기 해지 코스트 더하기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테스플로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지금 세 개의 문장은 요 위에 있는 요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프라이스에서 그러니까 어제의 가격에서 오늘의 가격을 빼주고 거기다가 델타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코스트에다가 그 값을 더해주고 이 텐서플로우는 이거를 두 개씩에 대해서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 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그냥 파이썬에서 그냥 한 줄로 써줄 수 있는 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개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냥 더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곱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빼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여기 인풋 넣어주기, 여기 또 새로운 인풋 넣어주기, 여기도 또 새로운 인풋 넣어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지금 어떤 애 인풋,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델타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풋 받고, 그다음에는 코스트 더하기 델타의 이 프라이스 인크리즈 하는 요 한 줄 얘를 썼다까지가 지금까지 한 얘기의 끝이에요. 어펜드 전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아직 마지막 얘 하나를 안 했어요. 여기에 코스트 더하기 MP 맥스 마이너스 얼마 요 부분을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를 한 거예요. 여기에 코스트는 0, 그다음에 프라이스는 얼마. 그러니까 자 이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코스트가 0인데 여긴 지금 0이냐 뭐 100이냐 이런 값은 아직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얘가 새로운 인풋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프라이스가 또 다른 새로운 인풋이다. 그리고는 그 인풋을 이용해서 그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인풋을 이용해서 델타를 계산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 K도 있어야 될 것 같고 R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시그마 뭐 이런 애들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안 넣어줘도 이 뉴럴 네트워크가 스스로 figure out 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프라이스만 일단 넣어준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걸 가서 읽어보면 여기에 코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인풋이다. 그다음에 프라이스라고 하는 변수가 인풋이다. 그리고 그 프라이스를 집어넣어서 델타를 계산해 다오까지. 그리고 나서는 델타를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 줄을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애는 프라이스라고 해서 그 전날 앞에 있었던 요 첫 번째 가격을 가지고 온 건데 얘는 새로운 애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또 다른 인풋이 하나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인풋.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숫자를 이제 넣어줄 거예요. 나중에. 근데 다만 여기도 새로운 인풋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한 줄을 써주는 게 여기 있는 이 세 줄이 그 한 줄을 써주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 빼라, 어디에서 어디 곱해라, 어디하고 어디 더해라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을 위해서 요 뉴 프라이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얻어온 요 가격을 프라이스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바꿔줘야만 포프로 올라가서 이렇게 새롭게 생긴 그 새롭게 디파인된 프라이스가 이 덴스 레이어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델타를 계산해 내는 겁니다. 강의 영상에서 제공해 주는 PDF. 예?
예? 그렇죠. 이 멀티플라이 부분이 이거 아닙니다. 예예. 이게 내가 했던 첫 번째 애고 그 우리가 한 두 번째 이 두 번째 두 번 요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새로 짠 프로그램. 예 새로 짠 코드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얘기한 거는 첫 번째 코드에서의 그 코스트를 계산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코드에서의 멀티플라이 부분. 그렇죠. 예예.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델타를 구하고 그 델타 곱하기 S의 차이를 누적해 나가는 과정을 텐서플로우로 표현한 겁니다. 예 이게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한 겁니다. 그죠? 인풋으로 들어간 건 S고 중간 부분에서 D1과 델타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는데 요 부분이 우리가 진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리그레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을 넣어 주면 아웃풋이 뭐가 나오게 그 안에를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 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초자산의 현재 시점의 가격, 그다음에 뭐 행사 가격, 뭐 만기까지 남은 시간, 위험 인력 이런 변수들이 쭉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텐서플로우 모형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만 넣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어 최종 목적값을 얼마로 맞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 댄스라고 하는 댄스 여기에 있는 요 댄스들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제로 찾아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해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다 이해를 하고 나면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을 연봉 1억 원짜리 어 직장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코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도 다 히든 레이어인데 사실 얘는 그냥 사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고 싶은데 텐서플로우 안에서는 이렇게 누구하고 누구 더해라 하면서 이렇게 레이어들을 서로 그냥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를 곱하고 싶다 할 때 그냥 우리가 곱하기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곱하는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 히든 레이어예요. 비디오를 다시 천천히 이렇게 멈춰 가면서 보면은 그림이 다르게 나오는 게 얘가 약간만 달라져도 그림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 내가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면 안 보이지 이게. 음 자 코드를 그럼 이 순간의 코드를 다시 한번 보내 줄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내 준 이 코드를 하면 똑같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동영상만 보는 친구들은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코드만 보내주면 이게 실시간 수업을 듣는 이유네. 이렇게 코드를 보내줬을 때 동영상만 보는 친구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다 한 줄 한 줄씩 칠 수밖에 없네요. 어. 우리가 여기에 add, subtract, multiply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학생만들이 해도 될런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여기에 만약에 코스트가 있는데 이 코스트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주식을 추가적으로 사는데 드는 비용 뭐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주식을 사거나 팔 때 거래 비용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거래 비용을 넣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사려고 하는 주식의 1% 만큼은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애도 여기다가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냥 빼버리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theoretical한 이 아이디어라는 세상에서의 블랙숄즈의 델타를 구하는 것과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 심플한 문제에서는 굳이 달라지지 않아도 돼요. 예, 그냥 그래도 여전히 델타 블랙숄즈의 델타가 사실은 더 잘 돼요. 그런데 인제 이걸 이용해서 블랙숄즈의 델타는 할 수 없는 종류의 파생 상품은 어떻게 만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다 아는 문제를 괜히 어렵게 포뮬레이션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아는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포뮬레이션을 하고 나면 사실은 풀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문제도 얘한테 풀어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 그쵸. 예. 이 비디오에 최대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내가 그걸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공계 친구들 중에서 이거 코드만 보고는 이 코드 뭐 이거 쉽게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사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한테 내주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어 내가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나도 못 해 봤어요. 그래서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시켜 볼 거예요. 물론 나도 할 건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시켜 볼 겁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숙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꿀 부분은 여기 있는 요 델타를 요 델타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개로 바꾸어 볼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되는가. 그게 오늘 내줄 숙제를 하는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그냥 잘 바꿔 봐라 인데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마지막 파이널 프로젝트를 못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를 어떻게 바꿔 주는가는 사실은 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주더라. 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래야 이제 데이터 여기에 들어갈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된다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금공이 2를 다음 학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 안 열기로 했습니다. 예, 금공이 2는 안 열리고 금공이 1이 두 가지 버전으로 열릴 거예요. 하나는 한국어 버전, 하나는 영어 버전. 아직 코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텐서플로우의 모델말을 만들었지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넣는다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아웃풋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GitHub에 올려놓은 코드를 쭉 카피를 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 이 GitHub의 제일 아래쪽은 아니고 이 텐서플로우 코드를 짠 부분을 지금 카피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원래 처음에 K는 100으로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빼고 내가 지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짜 다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카피해 와서 보면 되냐면은 여기에 K는 100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씩 다시 보면은 K는 100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하다가 이렇게 넣는 거고. 자, 마이 인풋이 인풋 부분이 그냥 처음에는 블랭크다. 그리고는 내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애도 인풋으로 넣겠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뭐냐면은 그 옵션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얘를 왜 넣냐면은 우리가 쓴 이 마지막 시계 이 마지막 코스트를 구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 코스트 더하기 나의 페이오프 빼기 나의 옵션의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트는 앞쪽에서 계산을 해왔고 그다음에 아직 옵션의 페이오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 옵션의 가격 아직 모르는데 이것도 인풋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얘를 다 계산하고 나면 코스트가 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최후의 그 타겟 베리어블은 0이에요. 걔를 강제로 0으로 만들어 주도록 요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해보자. 그래서 프리미엄도 인풋으로 넣어주고 그러니까 마치 답을 알고 있는데 얼마 해서 그 답을 빼면 0이 나오는 거를 맞춰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앞부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라. 그 다음에 여기 해치 코스트 이게 이제 내가 드는 비용이 얼마다를 누적해 갈 값입니다. 이 해치 코스트. 그렇죠. 예, 얘가 누적해 나갈 값이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스가 처음에 100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아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라이스를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델타를 계산해내는데 한 번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 그 델타를 다시 넣어서 또 다시 델타를 계산하고 다시 넣어서 또 다시 계산하고 하는 부분을 해주는 건데 이 부분이 생각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봤자 별로 퍼포먼스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델타를 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뉴 프라이스가 왜 필요한지 알았고 그거 가지고 큐뮬러티브 코스트를 구하는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세 줄이 더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세 줄은 어디에 해당하는 얘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줄이. 요 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 페이오프 그다음에 코스트하고 페이오프를 더해주고 그거 전체에서 프리미엄을 빼주고 그게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이오프를 계산해주고 해치 코스트하고 페이오프를 더해주고 그다음에 그 큐뮬레이티브 코스트에서 프리미엄을 빼주고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큐뮬레이티브 코스트가 나의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n으로 해서 이게 그림, 자 3으로 한 다음에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뭔가 엄청 복잡한 애가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아웃풋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애를 지금 찾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파이널 언더스코어를 찾기 위해서는 걔가 파이널에서 프리미엄을 빼준 애예요. 그리고 그 파이널은 앞에서 누적된 코스트에다가 람다를 더해준 애고. 그래서 거기가 뭔가 보면은 요 세 줄인데 요 세 줄이 앞에서까지 계산해온 그 누적 코스트에다가 자기의 페이오프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코스트를 빼줘서 걔가 0이 되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직관적으로 설명해 다오는 이 그림은 지금 되게 복잡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를 코멘트를 만드는 그래서 여기를 코멘트를 만들면 안 돼요.
여기를 커멘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를 실행시키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프라이스는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댄스 레이어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는 이 두 개의 댄스 레이어가 뭘 찾아낼 거냐면 나의 델타를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나의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델타입니다. 그래서 델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 프라이스 인크리즈, 왜냐면은 우리가 한 이 식을 보면 델타에다가 프라이스 인크리즈를 곱해주고 또 델타에다가 프라이스 인크리즈를 곱해주고 그러면서 걔를 계속 누적시켜서 나의 코스트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그림에서 보면 프라이스와 그 다음 날의 프라이스를 가지고 프라이스 인크리즈, 그다음에 얘와 얘를 가지고 또 프라이스 인크리즈, 계속해서 그렇게 구해 나가서 델타를 구하고 프라이스 인크리즈를 곱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해치 코스트를 계속 누적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 누적시킨 다음에 그걸 페이오프와 비교해주고 페이오프와 더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옵션의 가격을 빼면 마지막 순간이 0으로 나오게 만드는 모형을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될 건 누구냐면은 요 댄스 뭐 16, 17 이건 여러분들은 번호가 이제 나하고 다를 겁니다. 요 댄스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만들어서 얘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리그레션 모형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베이타 0, 베이타 1이 얼마일 때 나의 마지막 나의 코스트 더하기 페이오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0이 되도록 만드는 델타 값들을 찾아주는 리그레션 모형을 찾는다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 또 돌아네.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돌려보고 어제까지 이제 열심히 돌려보고 생각만큼 잘 안 돌아가네라고 알아낸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답은 모르겠습니다. 예. 원래 이 논문을 원래 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레이어가 3개고 그다음에 각 레이어에 노드가 32개면은 충분하다가 그 사람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더 해볼게. 모델의 깊이를 더 깊게 그다음에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겠습니다. 최종값이 0이 되게 만든다는 아직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데이터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가 얘를 다 하고 나면 지금 인풋도 아직 숫자를 안 줬고 아웃풋 숫자를 안 줬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인풋이 들어갈 때 아웃풋이 얼마가 되기를 원한다 해서 그에 해당하는 인풋과 아웃풋을 다 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우리 코드의 그 다음 부분, 여기에 보면은 내가 2.28 하면서 이거 강제로 값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게 옵션의 가격, 그 다음에 코스트는 MP0 0, 그 다음에 요 SS는 이 변화하는 주식의 가격, 그리고 걔네들을 다 더한 애를 100, 그리고는 얘는 사실 이제 0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0으로 만들면 얘가 나의 X하고 Y예요. 그래서 그 X하고 Y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모델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좀, 그리고 모델을 이제 뭐 컴파일이라고 하는 걸 시켜줘야 됩니다. 컴파일. 그리고 컴파일에다가 로스와 옵티마이저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를 왜 다른 로스를 넣어주면 더 좋을까 뭐 이런 거를 할 텐데 일단은 그냥 뭐 민스퀘어 에러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이거는 가서 텐서플로우 그 강의를 다시 보면 됩니다. 그리고는 모델을 피팅을 시킵니다. 모델 다 fit. 그래서 나의 x가 누구다, 나의 y가 누구다. 그다음에 몇 번 돌려라. 예를 들면 몇 번 돌려라. 그러면 안 된다네요. 왜 안 되냐? 왜냐하면은 개수가 안 맞아서 그렇죠. 여기가 n이 돼야 됩니다. 3이 아니라. 내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3으로 한 거고 사실은 여기가 n이어야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델 정의하고 데이터 만들고 컴파일하고 핏을 하면 예, 그래서 처음에 로스 52 하면서 쭉 줄어들죠.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들던데 그죠?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볼 수가 있냐면은 모델 닷 프레딕트해서 내가 지금 준 x를 가지고 진짜 얘가 y들이 다 0이 되는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나의 y의 값이 얼마가 된다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플랫 plt 플랫 하고 얘를 플랫 히스트 뭔가 0을 중심으로 해서 그보다 좀 작고 좀 크기도 한 그런 값들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뭘 한 거냐면 이게 뉴럴 네트워크로 델타 엣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값을 찾아봐라 했더니 많은 경우에 0을 찾아요. 근데 꼭 뭐 좌우 대칭은 아니지만 0보다 비용이 조금 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아니면 뭐 좀 플러스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짠 우리가 이 코드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블랙슐즈는 없어요. 그 어디에도 블랙슐즈는 없는데 지금 이 정도를 얘가 맞춰내요. 이게 델타 엣지. 덴스 레이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 설명해 놨으니까 그 앞에 리그레션 부분 뭐 이런 거에 잘 가서 우리가 봐야 할 비디오를 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요 페이오프식 요게 여기 보면 페이오프식이 좀 특이하게 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NP 맥시멈 ST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써 있는데 이걸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 텐서플로우에 NP 맥시멈에 해당하는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 람다 펑션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테고 람다 펑션이 뭔지 모르면 데이터 캠프에 가서 람다 펑션에 해당하는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TF, ABS, 뭐 X-K, X-K 0.5가 그냥 수식으로 맥스 ST-K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프라이스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걔가 K보다 크면 요걸 다 계산해 보면 이거 자체가 그냥 그 프라이스가 나와요. 그리고 요 프라이스가 K보다 크면 그리고 프라이스가 K보다 작으면 이거 자체가 0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맥스 얼마를 다른 식으로 그냥 텐서플로우가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꿔주는 텐서플로우가 알아들 수 있는 식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텐서플로우의 유니크한 거냐 하면은 이거 사실 수학 공식이에요. 그래서 맥스 A, B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여기에 있는 2분의 1 곱하기
예 제곱과 그러니까 이게 예 그냥 수학 공식입니다. 블랙시얼드식을 이용해서 옵션 가격을 구하는 부분에서 회귀 분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블랙시얼드식을 이용해서 옵션을 가격은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델타 헤지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블랙시얼드가 생각하는 완벽한 세상이면 그냥 델타 헤지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델타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펑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펑션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 펑션이 어떤 모양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걔를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냥 심플한 리그레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리그레션을 훨씬 더 복잡한 방법으로 그리고 훨씬 더 제너럴라이즈된 방법으로 표현한 게 그게 뉴럴 네트워크인 겁니다. 그래서 블랙시얼드를 이용해서 옵션 가격을 구하는 데는 회귀 분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코스트가 0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의 손익이 0을 중심으로 분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딱 맞으면 내가 든 총 비용에서 옵션의 페이오프 딱 주고 그다음에 그 옵션의 가격 딱 받으면 나는 딱 0으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0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를 한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웃풋으로 나온 값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게 우리의 이 부분. 그래서 내가 그 옵션을 해지하는 데 든 비용 그리고 그 옵션의 페이오프까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옵션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옵션의 가격까지도 다 빼버리면 결국 얘가 딱 0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델타 헤지인데 이 심플한 콜옵션, 풋옵션에서는 이 이상적인 세상에서 델타 헤지를 하면은 잘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n을 점점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5에서 1 정도 되는 이 스프레드도 점점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헤지를 한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얘가 다 0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첫째, 세상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때까지 이 델타 헤지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뭐만 할 수 있었냐면 페이오프가 딱딱 이렇게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콘도르는 이거지. 요렇게 해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콜 옵션과 풋 옵션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이런 식의 페이오프를 주는 상품은 없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블랙시얼드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 답도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페이오프는 우리가 알기로는 만들어낼 수 없고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딥 헤지라고 하는 방법은 지금 페이오프를 내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이오프를 네가 만들어 봐. 그때 손익이 얼마나 발생해? 라고 하는 걸 내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익을 주는 페이오프 이런 건 못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익인데 여기선 그 이익도 여기선 많아지고 여기선 적어지고 여기선 많아지고 여기선 적어지고 이런 페이오프를 주는 애도 이 딥 헤지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내가 여러분들한테 페이오프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오프를 갖는 애는 어떻게 만드냐?
그렇죠. 프레딕트 0이 잘 나오도록 요 델타 값을 계속 바꿔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요 델타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뭘 하는 거냐면은 인풋이 이거고 아웃풋이 이거일 때 걔네를 잘 연결하는 식을 만들어 봐. 그리고 그 식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돼. 그냥 이런 인풋을 넣으면 이런 아웃풋이 나오게 만들어 봐요. 그래서 프레딕트 0이 잘 나오도록 델타를 계속 바꿔가는 게 그 델타를 바꿔가는 게 아니라 모형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덴스 32, 뭐 여기는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결국 마지막 머신러닝으로 만들고 나면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설명을 못 해요. 다만 그렇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방금 전에 한 코드가 뭐지? 이거 했고. 자, 이게 데이터셋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모델 컴파일하는 부분, 모델 피팅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부분. 이게 코드고요. 이렇게 잡은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 논문에서는 10H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10H로 잡은 이유는 아마 생각해 보면 이걸 거예요. 델타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만 같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델타는. 근데 렐루는 사실은 값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10H로 했는데 10H로 해보니까 잘 안 돼서 내가 여기저기를 좀 렐루로 바꿔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 X를 뭘 잡았는지 그리고 Y가 아웃풋인데 그게 뭐였는지를 이 식을 가서 다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풋으로 잡은 건 그냥 옵션의 가격, 그다음에 처음에 0, 그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에 처음에 100,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인풋들을 보면 그다음에 뭐 103, 106, 108 하면서 쭉 움직이는 그 애들이 다 인풋이에요. 그래서 그걸 넣었을 때 마지막에 델타 해지를 하고 난 코스트가 0이 되도록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델타 해지를 하고 난 코스트가 아니라 델타 해지하고 옵션 페이오프까지 고려하고 옵션의 가격까지 고려한 얘가 0이 나오도록 만들어 봐라. 그래서 X가 여기에 인풋에 해당했던 애들이 다 여기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P 이게 옵션의 프리미엄, 그다음에 코스트는 MP05죠. 다 0.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SS는 그냥 S를 쓰다가 이름이 겹쳐서 SS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그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리스트의 형태로 해서 더한 애가 X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찾으려는 나의 코스트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차감해서 0이 나오면 아이디얼한 값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0으로 준 겁니다. 그게 X와 Y. 그렇죠. 주식의 가격이 정기분포로 움직인다는 가정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 SS를 어떤 애를 넣어줘도 얘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나의 델타가 얼마다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프로젝트에서는 사실은 그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더 이상 이런 블랙숄즈가 가정하는 이런 주식의 가격이 아니라 이 장에 보면 스토캐스틱 발러틸리티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 블랙숄즈가 말하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어떤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가 어떤 때는 변동성이 작아졌다가 이런 식의 주식의 움직임도 그런 주식이 움직이면은 블랙숄즈의 델타는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한테는 시켜볼 수 있어요. 그런 움직임인데도 네가 드는 총 비용, 이 페이오프 프리미엄 다 감안한 총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걔가 0이 나오도록 네가 강제로 만들어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진짜 프랙티컬하게 사용하겠다. 그때는 히스토리컬한 주가들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에서의 주식의 움직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이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시 50분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질문에 답을 할 텐데,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 델타 헤지를 이용해서 지난주의 과제였던 콘도르를 만들어냈어요. 기억나죠? 아이언 콘도르 페이오프 만드는 거. 그거를 우리는 어떤 주식을 어떤 옵션을 몇 개를 사고 어떤 옵션을 또 행색하기 어떤 옵션을 사고 팔고 막 해서 그걸 가지고 페이오프를 만들 수가 있다는데, 이번에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페이오프를 똑같이 또 그려낼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거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마지막 순간에 0으로 만들었는데 도대체 뭘 그려내는가? 그게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의 시간을 더 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장을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리해서 다시 와이스에게 오늘의 숙제는 무엇입니다 라고 올릴 텐데, 그걸 올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걸 이렇게 코드 몇 줄 바꿔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오늘의 숙제. 그 숙제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나한테도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일주일의 시간을 더 준 거고, 그래서 결국은 콘도르를 만들어내라. 여기 있는 예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코딩도 잘하고 뭐 이 금융공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고 한 학생은 내가 문제를 어떻게 틀어서 내든 이미 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캐치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바꾸면 뭐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마지막 텐서플로우 숙제고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숙제는 이제 오늘로서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냥 여러분들 다 낸 걸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파이널 프로젝트는 그렇게 주어진 콘도르가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페이오프를 갖는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걔를 델타 헤지를 딥 헤지를 통해서 걔를 만들어내라. 그게 파이널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도 되고, 지금부터 이제 여기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할 거기 때문에 MP-MAX 대신 뭐 얘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서,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걸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한 거지. 다른 거 사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나한테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본 이제 MIT 그 강의 중에는 비전, 그래서 이제 이게 사물을 보고 얘가 강아지다, 고양이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대죠. 근데 그걸 이용하면 뭘 만들 수가 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쭉 보고 이쪽은 사람이다, 뭐 이쪽은 뭐 동물이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분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걔가, 근데 그 머신러닝이, 그러니까 얘는 왜 사람이라고 하고 얘는 왜 동물이라고 하는지 그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율주행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옵션의 페이오프는 사실 콜 옵션과 풋 옵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조금 다른 종류의 뭐 옵션, 그런 것들이 다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임의의 어떤 페이오프를 주고 그거를 그런 페이오프를 주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걔가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도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되지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죠. 내가 방금 채팅에 올린 코드 위에 코드 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그쵸. 지난주까지는 금융공학 지식을 가지고 해칭 코스트를 도출했는데 지금은 데이터랑 규칙만 모델한테 던져주고 러닝을 통해서 코스트를 도출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합하면 그러니까 요 머신러닝 지금 한 거 요것만 가지고는 그러면 콜 옵션 해 보자. 풋 옵션 해 보자.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말고 그것 말고 '다른 애를 또 해볼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금융공학을 모르면 그다음에는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렐로 값을 쓰면 0 이하의 값은 안 나와 버리는 건데 그래서 인제 제일 마지막 레이어는 렐로를 쓰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레이어에. 그 앞에서 써서 그리고 그러니까 렐로를 가지고 한번 한다면은 그다음에 다시 걔를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음수도 나와요. 예. 다만 그 음수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은 그러니까 렐로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기 이게 렐로죠. 마치 콜옵션의 페이오프 같은. 근데 나중에 걔를 합하면 이런 애들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가 되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 어 그러니까 굉장히 실험적인 모형입니다 지금. 왜냐면 발표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JP 모건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이 블랙숄즈와 숙련된 트레이더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 실험적인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